개척교회에서 30인분 반찬을 만들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녔었다. 그 교회에서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했었다. 사람은 서울로 가야지 말은 제주도로 가야 하고, 그래서 나는 가장 큰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큰 것은 아니었다. 나는 큰 교회의 화장실에서 길을 잃고 내는데 그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채워지지 못하는 영적으로 부족함이 있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개척교회를 가게 되었다. 개척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았다면 나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가고 나서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된 것은 확실하다. 자세히 적고 싶지 않을 만큼 내 인생의 흑역사였다.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나는 것은 30인분 반찬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난 그 전날부터 계속 부엌에서 요리를 했고 그걸 들고 1시간 반 전철을 타고 교회를 가져갔다. 차도 없던 뚜벅이었던 나는 그렇게 8년을 개척교회를 섬겼고 물론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또 했고 화장실 청소도 했고 매일 왕복 3시간 걸려 그곳에 기도하러 다녔었다. 직장도 수요일 금요일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강행군에 있었던 순간이었다. 어떻게 보면 내 30대를 도적맞은 것 같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때 참 많이 무너졌고 비어졌고 낮아졌다. 매일 기도를 1시간 이상씩 하며 성경 읽고 영적인 책을 읽던 시간들이었다. 그때의 기분이 내 인생의 초석이 되는 것은 분명하니 참 어둡고 우울하고 고생스러운 시간이었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성도들과도 끊임없이 부딪혔고 목회자가 강요하고 지시하여 사생활도 없던 시간들이었다. 그렇다면 1년만 하고 나와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오래 있었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좋았고 특별했기 때문이다. 밤 100살을 살았지만 그때만큼 힘든 적은 없었다. 감옥 같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 같은 그곳이었기에 주님은 아주 가까이 나와 동행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그분의 음성은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요셉이란 성경 인물은 온 세상에 기근이 닥치기 전 수년간 부요일 때 곡식들을 저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모두 굶어 죽을 때 곡식을 합리적으로 판매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는다. 그는 16살 때부터 특수 교육을 받는다. 그건 왕족이 받는 그런 것이 아닌 억울함 극복하기, 감옥에 갇히기, 질투받기, 천한 노동, 유혹 이기기, 가장 척박한 데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서 문제 해결하기. 그걸 다 배웠을 때 그는 세계의 2인자가 되어 갖게 된 놀라운 실력으로 자신과 모두를 위한 삶을 살고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었다. 어쩜 훌륭한 교육은 아래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른다. 나 역시 내 인생의 참 교육은 개척교육에서 받았다. 노숙자 급식 봉사를 하다가 나는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이 많았다. 주로 사람들은 봉사자들끼리 친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는 지인도 없이 혼자 봉사팀에 들어갔다. 갈 때마다 큰 사탕 한 봉지를 사갔다. 봉사자들은 지인들과 얘기 나누며 즐겁게 봉사하는 기쁨으로 했지만 나는 봉사 대상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다. 왜 그들은 노숙자가 되었을까? 도대체 무슨 스토리가 있는 걸까? 어떻게 길에서 살고 있는가? 난 정말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을 관찰했고 사탕을 후식으로 주면서 그들의 얼굴과 언어, 표정 등을 관찰했다. 나는 사탕을 줄 때 그들이 존엄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맛있게 드세요 라는 멘트 위에 내 미소도 얹어 주었다. 그들은 내 얼굴을 보았다. 그중 한 명이 말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똑히 기억이 난다. 저기 제 친구가 있어요. 잘 걷지를 못해요. 사탕을 더 주세요. 친구 갖다 주게요. 나는 그들 안의 휴머니즘에 감동을 받았다. 열심히 배식하고 있는데 한 양복쟁이 아저씨께서 내게 다가오더니 내 주머니에 10만 원 수표를 넣어주고 가시며 저들을 위해 써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난 깨달은 게 있다. 선한 행동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의 촛불에 불을 붙인다는 것을 말이다. 배식할 때 얼굴을 보드마카로 칠한 여자가 있었다. 나는 몹시 놀래서 쳐다보았고 다른 봉사자들에게 물었다.
왜 저렇게 무섭게 하고 다닐까요? 더구나 여자가. 밤에 성폭행 당할 수도 있으니 위험해서 자기를 저렇게 무섭게 만든 것 같아요. 사람이 얼굴에 보드마카를 칠하고 살다니 우리처럼 같은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 밤 12시에 배식한 적이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다. 밤에도 식사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겨울이라 너무 추웠는데 봉사장님께서 밑에 내려가 보자고 우리를 데리고 서울역 지하철로 내려갔다. 100여 명 이상의 사람이 박스를 깔고 자고 있었다. 내 인생에서 본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다. 전쟁도 아닌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구나.